안녕하십니까. 히바나 채널의 흥바나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신부님 국제결혼에 대한 주의사항 10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한데요, 제 주변에 베트남 형수님 뿐만 아니라 라오스, 캄보디아, 우리 다양한 국적을 가진 형수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동남아 생활을 15년 넘게 한 저로서는 너무나 익숙한 그런 모습인데, 이거에 대한 오해가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으로 시집을 간 우리 국제 형수님들의 왜 한국에서 이혼을 하셨는지, 이게 그 형수님들이 정말 잘못한 게 많아서 이혼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왜 헤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이 이야기를 포함할 거니까 오해 없이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 일단은 중개업체를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말로만 100%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로만 하시는 업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업체 선정이 첫 번째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자료 조사를 많이 하는, 자료가 많은, 서명을 많이 하는 그런 업체를 꼭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거는 정말 결혼하기 전 많이 만나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건상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어떻게든 많이 만나 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얼굴을 보는 경우는 드물더라도 전화통화도 많이 하시고 영상통화도 많이 하시고 대화를 많이 나누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몇 번 대화도 나눠보질 못하고 몇 번 얼굴을 마주치지 못했는데 정말 중요한 결혼을 선택한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이거는 흔하게 많이들 알고 계신 거죠. 결혼할 결자도 나오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집에 냉장고가 고장났습니다. 드라이기가 고장났네요. 아버지가 편찮으십니다. 이런 이야기로 갖가지 핑계를 대서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형수님들은 꼭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 깊이 생각을 한 번 더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네 번째, 나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취업 비자로 한국에 가서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잘 모시기 위해서 어떻게든 한국으로 가고 싶어 하시는 베트남 형수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게 결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가끔 뉴스에 나와서 도망친 며느리 해서 나오게 되는 그런 분들인데, 그분들의 목적을 잘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 또한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대화를 좀 많이 나누셔야 된다는 거. 말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느냐, 이 이야기는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화 차이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한국에서 결혼을 하시더라도 지역이 다르면, 지역도 아니에요, 옆집 여성과 결혼을 하더라도 집마다의 문화가 달라요. 굉장히 화목한 집안이 있을 거고, 아버지가 무서운 가부장적인 그런 집안이 있을 거고, 형제들과 우애가 깊은 가정이 있을 거고, 그렇지 못한 가정이 있을 거고, 한국 사람과 한국 사람이 결혼을 하더라도 문화가 다릅니다. 그 집만의 문화가 다릅니다. 하지만 국적이 다른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하는데 정말 큰 문화 차이가 나요. 대표적으로 식문화, 언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따지다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문화 차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른 거지 절대로 틀린 게 아닙니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하고 싶었던 이야기인데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베트남 여성이에요. 한국 남편을 만났습니다. 국제결혼업체를 통해서 빠른 시일에 한국에 가게 되죠. 그러면 저는 한국말을 못합니다. 공부를 했더라도 시골로 가게 되면 사투리가 있다 보니 저는 한국말을 못합니다. 듣지도 못해요. 말도 못하는데. 시골로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대표적인 예를 드릴게요. 낮에는 밭일이나 논일을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베트남 시골에서 저 또한 부모님이랑 같이 했었던 일이다 보니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집안에서 터집니다. 시어머니께서 요리를 알려주세요. 근데 문제가 제가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재료가 나와요. 된장, 고추장 이런 것들로 요리를 알려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눈치껏 배우더라도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저는 혼납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남편과 잠이 듭니다. 그럼 남편한테 애교 좀 피면서 이래서 힘들었고 이래서 힘들었어, 당신 없을 때 너무 힘들었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남편 또한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서로의 언어가 다르니까. 그러면 저는 속이 썩어 문드러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루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면 내일 이어지다 보면 이거는 마음의 벽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 입장에선 들어주고 싶죠. 근데 그 투정 또한 너무나 귀여워 보여요. 이뻐 보이고.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렇게 바라던 어린 신부님이신데.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잘 듣기지 않고 어떻게든 스킨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거에 대한 다툼은 심각해요. 이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한국 사람끼리 결혼을 하더라도 말다툼이 심한데 말이 통하지 않는 한국으로 시집간 여인은 잘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7번째, 나이 차이인데 물론 베트남에서도 요즘에 결혼이 늦어지는 추세다 보니 30 넘어서 결혼하는 것도 이제는 아무렇지 않은 그런 도시적인 문제가 있지만 아직까지 시골에서는 결혼을 좀 빨리 합니다. 그리고 국제결혼을 보면 연애결혼과 상관없이 국제결혼, 결혼업체를 보면 시골에서 많이 하는 추세거든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한국 사장님과의 결혼이 많죠. 그러면 그쵸, 문화도 다르고 연령대도 다르다 보니 이거에 대한 다툼과 오해와 불신이 정말 많이 쌓일 수밖에 없다는 점. 하지만 이거 하나 예를 들면 파타야에 가게 되면 흔하게 보는 장면이 있죠. 유럽 60대 할아버지가 20대 30대 태국 여성분과 손잡고 데이트 다니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쵸? 물론 결혼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연애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나이 차이 나는 국제결혼은 책임을 진다는 거, 이거는 저는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둑놈이라고 욕하는 분들도 물론 많지만 책임을 지잖아요. 8번째, 베트남 형수님의 과거 이력을 진짜 확인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결혼 업체에서 조사를 더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거를 관가하시는 결혼 업체가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결혼 업체에서 베트남 형수님들을 모셨어요. 그러면 그분들의 SNS나 그분들의 지인분들이나 그분들의 씀씀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확인하시고 2번, 3번, 4번 확인하시고 한국 사장님들에게 연결을 시켜 드려야 합니다. 이 부분을 관가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결혼 업체에서 소개를 해주셨더라도 본인이 많이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결혼이 급하면 사고가 나기 마련입니다. 너무 급한 마음을 갖지 마시고 꼭 대화를 많이 나누시고 연애 기간을 잡기를 저는 적극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9번째, 한국 생활에 대한 적응 문제인데요. 사계절이 없는 동남아 여인으로서는 대한민국의 사계절이 문제가 있을 거고 앞서 말씀드린 식문화 이런 것들도 문제가 많을 거고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국제결혼으로 만약에 베트남 시골 마을에 장가를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더운 날씨 1년 내내 이걸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한식이 없이 김치가 없이 베트남 식문화로서 견딜 수 있겠습니까? 젊은 분들이야 그렇다 쳐도 나이가 먹고 그럴 수 있다고 확신이 쓰세요? 형수님들의 이해폭을 넓혀 주셔야 돼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이 사랑을 해주시고 더 많이 이해를 해주세요. 문화가 다르다는 건 그만큼 그것 또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이해를 하고 사랑을 하고 전 헤어지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그쵸? 연인끼리 만나고 헤어질 수 있고 결혼하고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거에 대한 부정적인 건 없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나쁜 목적을 갖고 대한민국으로 시집을 간
베트남 여인이 2, 3년 버텼어요.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면 이혼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혼한 이유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남편 과실을 주장을 할 겁니다. 이 증거를 계속 모을 거고요. 왜냐? 아기를 가지고 오기 위해선 사장님들의 과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기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우리 사장님들은 양육비를 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베트남 여인은 양육비를 받고 이혼 위자료를 받고 대한민국 월급을 받으며 그렇게 한국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이게 목적이었던 여인은 처음부터 표시가 나요. 핸드폰을 붙들고 있거나 연락하는 남자가 너무 많거나 한국으로 시집을 갔더라도 동남아 사람들과의 모임이 너무나 많거나 이런 티가 나는데 이걸 제가 함부로 단정 짓기가 어렵다 보니 함부로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혹시라도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더욱더 심도 있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모든 것들은 결혼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베트남 사람뿐만 아니라 저는 결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바람으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상.